왜냐면 저도 사실 잘 못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의사소통력, 공간지각력이 굉장히 발달이 될 평면 공간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폴리 아몬드 퍼즐로 평면 도형의 분할을 배우는 그런 교구예요. 수도쿠의 규칙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3x3이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x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퀄리브리엄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무게 중심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1인용 파퓰러 보드게임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파퓰러 보드게임은 저희 가정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보드게임인데요. 이게 1인용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엄마의 시간 확보도 가능하고 아이도 아이 스스로 좀 뭔가 몰입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여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보드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 공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각각의 게임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지 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총 14종을 가져왔고요. 기존의 10종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이 보드게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사실 워크북이에요. 이번에 워크북이 따끈따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보드게임이 1인용이에요. 그런데 좀 나이가 다소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친구들은 딱 이렇게 설명서만 주고 여기 안에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만 주고 자 해봐 라고 던져서 그냥 혼자 하기를 바라기엔 조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코칭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어서 조금 저도 활동을 하면서 이거 조금 뭔가 이렇게 활동제 같은 게 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잘 못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워크북이 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게임들 10종이랑 추가로 소개해드릴 4종 하고요. 그리고 워크북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드게임을 이미 구매를 하셨지만 좀 아이랑 어떤 식으로라도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이름과 구성, 구매 링크 관련으로는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기재해 놨어요.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3종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100분께 이런 영어 책을 증정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요거 책 안에 자세한 내용은 미자 모카페에 링크 걸어놨어요. 어차피 구매할 마음이 있으셨다 하면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파퓰러 게임 관련으로 영상이 이미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좀 다듬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앞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게임 소개에 앞서서 왜 보드게임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드려 볼게요. 해외에서는 이미 물론 한국에서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보드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요. 우선 집중력 발달에 되게 좋아요. 보드게임에 흥미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몰입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되게 배우는 점이 많단 말이에요. 좋은 점 중 하나가 집중력 향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장선으로 집중력뿐만 아니라 인내력이나 끈기도 기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해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결국 자신이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사고력 수학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뭔가 사고를 하는 그 경험을 해야 그 사고력이라는 게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가 가장 좋은 건 교재도 있겠지만 당연히 교재보다는 이런 보드게임이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학습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요.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의사소통력, 공간지각력이 굉장히 발달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안에 이 게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지능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그런 보드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이거를 좀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설명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저는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 보드게임이긴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노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놀기를 권하는 막 이걸 해라가 아니고 오늘은 이거 갖고 놀까? 저거 갖고 놀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해서 유치부라던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런 보드게임이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저희
둘째가 이제 조금씩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대비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소개해드릴 워크북도 함께 활동하면서 아이랑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좀 다짐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려 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워크북은 모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총 9종만 우선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프링 처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책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최대한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 소개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을 각각 소개해드리고 그 게임하는 방법까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설명란에 타임스탬프 통해서 궁금하신 그 보드게임들을 직접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시고 좀 전반적으로 어떤 보드게임들이 있나 보시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그냥 쭉 보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보드게임이랑 제가 추가로 더 소개해드릴 4가지를 함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워크북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엄청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파이프스라는 게임이에요.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배관공들의 퍼즐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슬아슬 파이프의 퍼즐 조각은 총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너비와 높이가 서로 다른 거꾸로 뒤집어 놓은 U자 형태의 모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높이가 1이고요. 높이가 2, 그죠? 3, 4, 5. 근데 너비가 2, 3, 4, 5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에 대한 컨셉을 배우는 그런 교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 22, 4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각각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1하고 1을 놓으라고 하고요. 여기 2하고 2, 그리고 여기 있다. 4하고 4를 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나머지 파이프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너비와 높이를 응용해가지고 여기를 다 채울 수 있는지 그거를 하는 게임이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멍키 블럭스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멍키 블럭스는 3세 이상이에요. 생각보다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아기들부터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설명서가 들어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이 블럭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오렌지색 4개랑 그린 컬러 4개랑 그레이 컬러가 4개씩 들어있고요. 이 멍키스도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뭐가 좋으냐면요.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똑같이 만드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드는 게 1번이랑 동일한 건데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어른 눈에는. 그런데 아이들은 은근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퀄리브리엄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무게 중심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통해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여기 아랫부분에 무게 중심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에 무게 중심이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놔야 이게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올라가지는구나를 배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블럭들이 무게 중심이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empty예요. 위아래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 중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멍키야 모양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수학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려라 이런 거 하잖아요. 소근육 발달이 좀 덜 된 친구들은 연필 잡는 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구현해내는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멍키 블럭스였고요. 다음 게임은 이거예요. 터치 태블릿이고요. 8세부터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솔루션이고요. 이제 이거를 하나씩 넘기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가 이제 터치 트레저들이에요. 여기 이거 스퀘어 보이시죠? 이거를 색깔을 여기에 매칭하는 거예요. 보라, 옐로우, 그린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롤 더 다이스를 할 거예요. 이 red, blue, purple,
yellow, blue, red, orange, blue, yellow, orange, red, blue, purple, yellow, orange, red, blue, blue, yellow, 그죠? orange, 그다음에 blue, 한 다음에 red. 아이고, 왔습니다.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해되셨나요? 1번이 은근 어렵는데요? 네. 아무튼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아, 되게 은근 궁금한데요? 네,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종착점이에요. 네, 그럼 요거 색깔대로 놔요. 요것도 어려워요. 네, 빨강이 위, 그린이 왼쪽. 네, 이렇게 되나 봅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서 yellow, orange, blue, purple, green, 그다음에 yellow, purple, blue, yellow, green, 그다음에 orange, blue, 한 다음에 yellow. 이렇게 가는 거예요. 레벨 1을, second 1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 색깔을 따라서 path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touch tablet이에요. 네, 이렇게 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놀이에요. Safe Safari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Safe Safari Challenge Bookle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Path of Attack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직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Lion, Cheetah, Scorpion, Elephant, Hippo 하고 Rhino. 네, Hippo는 Hippopotamus 쓰고요. Rhino는 Rhinoceros,겠죠? 항상 간단하게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대로 세팅을 했어요. 여기서의 키는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화살표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를 표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락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화살표가 없잖아요. 이 게임의 목표는 사파리에서 이 레인저 루스가 애니멀들한테 이제 어택을 안 당하고 네네 세이프하게 어디에 랜딩을 하면 됐을까 이거를 알아보는 게임이거든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쭉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쭉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라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라인을 제외한 곳에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 대각선으로 갈 수 있대요.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칸씩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 테라토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인저 루스는 여기에 올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라이노에서 독립적이죠. 요 치라부터도 독립적이죠. 여기 대각선도 세이프하죠. 게다가 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요만큼의 테리토리를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인저는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임이 바로 Safe Safari예요. 그러니까 사파리에 갔을 때 어디에 가는 게 safe한가를 찾아보는 게 바로 이 게임의 목표예요. 그래서 단계가 올라가면서 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피해서 어디에 랜딩을 해야 되나 그거를 짜는 전략이 바로 Safe Safari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추가로 소개해드리는 보드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보드게임을 조금 영상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워크북 관련으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Sink or Swim이라고 헤엄치기 대소동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설명서가 있고요.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고요. 이제 이게 단계예요.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이제 아이가 하는 놀이예요. 이제 여기 레벨 1이잖아요. 이거랑 동일하게 만들어요. 여기 숫자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래서 둘 다 보면서 맞추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세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골은 얘 튜브를 여기에다가 넣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들면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레벨 1단계가 깬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모양대로 넣고 이제 아이가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이게 8살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 하는 거 보니까 6세 초반부 때부터도 잘하는 거 보니까 꼭 8살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유치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교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Sink or Swim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희 둘째랑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은 이거예요. Hedgehog Escape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넣었어요. 이렇게 남는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새 거를 또 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위에다 붙이는데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만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렇게 되는 게 성공이거든요. 얘가 해치허그고 얘는 badger head인데요. 이제 얘를 롤링 하면서 얘네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무사하게 오는 게임이에요. 이거를 north, south, east and west를 이렇게 롤링 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1번은 너무 쉬우니까 3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얘를 세팅하는 것부터가 교육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이거 보고도 잘 못하거든요, 애기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롤링을 해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거 은근 어려워요, 요거. 저는 은근 어렵던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혼자 막 머리를 쓰는 거겠죠. 네. 이거를 처음 하는 친구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안 가지네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못 가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면서 결국은 위로 올라갔다 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터득이 있고 나서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점점 이제 단계가 올라가서 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솔루션도 있어요. 솔루션도. North, East, East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알려줘요. 게임을 할 땐 4개로만 활용을 하는데 혹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하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2번째로 저희 딸이랑 재밌게 하고 있는 교구예요. 3번째는 Say Cheese라는 게임이고요. 치즈 속의 생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고요. 이거 역시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한국어도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아까 해치허그랑 비슷해요. up, down, left and right을 가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은 이제 여기 생쥐가 이렇게 앞에랑 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tails잖아요. 이 tails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지고 heads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세팅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tails가 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heads가 나오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여기 여러 가지 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ails가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heads가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heads가 보이죠? 그래서 2번째 단계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5세, 6세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막 굴려가면서 규칙 따라하면서 게임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흰색부터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을 거예요. 빨간색을 먼저 움직이고 흰색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로직이 점점점 생길 거예요. 이 게임도 저희 딸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터락 보여드릴게요. 12개의 블록으로 사용하여 50개의 과제를 도전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성품이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어요. 여기 쉐이프가 이렇게 서킷이 있고 플러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 블럭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으래요. 이 인터락 같은 경우는 앞면이 질문이고 뒷면이 그 answer key예요. 얘네들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를 만들라 하면 네, 여기 1번. 예를 들어 이렇게 입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4조각이 입체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락킹이 된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하나둘씩 이제 맞춰가는 건데 우선 저희 둘째는 좀 어려워하고요. 저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공간 지능 능력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는 좀 어려워했지만 첫째는 또 재미있게 하는 게임이에요. 이건 크로스로드이고요. 이렇게 피스들이 있어요. 얘네 피스 뒤에는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6번처럼 먼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서클이 될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게 이제 게임의 목표예요. 그래서 답안지가 뒤에 있고요. 6번을 두고 자, 6번을 찾아봅시다. 얘가 6번이에요. 그래서 1번처럼 세팅을 해요. 오른쪽은 yellow, 왼쪽은 red.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번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쉐이프를 만들어가면서 로드를 찾는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자동차와 오른쪽에 있는 그 피스들이 붙여가면서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집중력이 요하는 게임이더라고요. 다음은 Roundabout이라는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저희 딸이랑 조금 하는데 어려워요,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 I처럼 생긴 조각이 4개, L처럼 생긴 조각이 6개, 그리고 S처럼 생긴 게 2개, 그리고 C처럼 생긴 게 6개로 이렇게 4가지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진 18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보여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이드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실제 그림으로 보여줘요. 이게 은근 어려워요. 네. 이것도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 게임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뭐 게임이 다 그렇죠. 뭐 다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키우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3개의 피스로 이제 만들 수가 있대요. 하나짜리 이거랑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2번. 좀 더 어려운 거 그림 보시면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네.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로직이 생기겠죠. 다음은 Crazy Campers예요. 즐거운 캠핑이라는 제목이고요. 피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캠핑장에 왔어요. 이제 여기 주어진 그림대로 먼저 세팅을 하고 나서 나머지 피스들을 여기 칸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이렇게가 이제 1번이고요. 이제 1번을 보고 나머지 이 피스들을 보면서 이 나머지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답이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Crazy Campers고요. 이거랑 좀 유사한 게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Funny Farm인데요. 아까 쟤는 네모냈잖아요. 얘는 이렇게 무슨 꼴이라고 하죠? 좀 세모스럽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어렵더라고요. 저 아까 거보다 좀 더 네모난 거가 더 쉽고 얘가 좀 모양이 제 느낌엔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딸도 Crazy Campers를 좀 더 쉽게 하고 이 Funny Farm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차 나이가 들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저 Crazy Campers가 더 쉬운 것 같고 8세, 7, 8세쯤 되면은 이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그림대로 먼저 세팅을 하고 나머지 피스를 넣는 거예요.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대로 지금 이렇게 1번이 이거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으로 완성된 거예요. 뒤에 이렇게 해답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답답해도 좀 해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이제 키겠죠. 네. 얘는 유토피아라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설명서가 있고요. 얘는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빌딩 1, 2, 3, 4가 있대요. 여기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 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셋업을 하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일 큰 아이를 기준으로는 얘가 제일 첫 번째로 높죠. 이쪽에서 봤을 땐 1번, 2번, 3번, 4번 얘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돼서 보여지는 그 뷰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3이란 얘기는 tallest building이 세 번째에 있고 이쪽에서 봤을 땐 두 번째에 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관점, 그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방향에서 몇 번째로 높은 것이 보이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 유토피아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라는 얘기는 얘가 두 번째가 tallest building이라는 거고 얘도 세 번째가 tallest build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팅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세 번째로 얘가 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니까 여기 1을 빠뜨렸네. 두 번째로 크죠?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는 세 번째로 크니까 얘도 이렇게가 맞겠네요. 얘도 3이라고 했는데 얘가 세 번째로 크니까 그 다음은 작은 애가 올 것이고 얘는 1이니까 얘가 가장 높은 게 와야겠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3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따라서 높낮이를 이제 알아내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솔루션까지 이제 나와요. 네, 이거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네. 이것도 6세 딸이랑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아테나라는 게임은 이거예요. 여기 카드가 있고요.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얘는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여기에 이제 챌린지 카드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말들을 세우는 건데 색깔이 이제 동일한 말이 요 구멍에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블루고요. 얘는 아테나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 아테나를 들고 있는 archaeologist고요. 얘는 아테나 스태츄 bottom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긴 초록색이죠. gre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규칙은 자기 색깔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색깔이 없는 곳은 비워두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도착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돼요. 4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고 얘 파랑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도착하면 성공. 이게 한 스텝마다 움직이는 거랑 색깔의 구별,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솔루션도 있고요. 여기 이런 용어들도 있어서 한국어로 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어로도 같이 설명서 읽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 적어도 아테나가 뭔지는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랑 또 관련해서 책을 또 읽어볼 수도 있겠죠? 네. 여기에 이렇게 활동 카드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워크북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보드게임만 가지고도 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워크북으로 아이랑 콕콕 눌러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안에 스티커북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랑 이제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3x3 수도쿠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이렇게 패턴 놀이 관련으로도 언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선 빌딩 블록의 구성을 이해하고 패턴을 알아보고요. 이게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쿠의 규칙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3x3이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x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북 가지고 놀 수도 있고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실제 게임을 통해서 놀이도 하고 이렇게 워크북 가지고 놀이도 하고 이게 오르다 갑에 오르다 수업을 직접 하면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학습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좋은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유토피아였고요. 네, 다음은 헤엄치기 대소동이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바로 이 보드 게임이고요. 이건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리오 위노라고 해서 퍼즐 모양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요. 처음부터 잘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활동지 통해서 하나씩 이제 끼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정해진 넓이만큼 채우기거든요. 이 퍼즐 조각의 사이즈를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어른 입장에서는 이 면적이 눈에 캐치가 빨리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어드밴스 됐죠. 이제 반대쪽으로 옮기고 조각을 채우고 여기에도 스티커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네 도형 이런 거 할 때 있죠. 되게 유용해요. 네. 이런 놀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종이접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형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즈 속 생쥐이고요. 네, 이거 역시 제가 좋아하는 거죠. 네, Say Cheese라는 애고요. 여기서 퍼즐로 함께하는 논리 사고력 해서 이것도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교구 구성을 이해하는 거고요. 치즈를 담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맞는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게끔 도와주고요. 이렇게 스티커북이 있고요. 그래서 높이 쌓기도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와 함께 로직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워크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미션을 해결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런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서 이거를 좀 잘 못한다, 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런 워크북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슴도치 대탈출이에요. 이건 바로 이 보드게임이고요. 해처그 이스케이프라는 거였죠. 네네. 얘는 이렇게 스프링철로 아예 묶음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컨텐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 알려주는 그런 워크지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냥 좀 차근차근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워크지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가볼까요? 얘는 크로스로드이고요. 길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보드게임은 평면 공간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각들을 찾아내는 걸 알려주고요. 규칙도 알려주고 미션을 어떻게 완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도 줍니다. 또 여기에도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얘는 아슬아슬 파이프고요. 네, 이렇게 생긴 교구예요. 얘는 높이와 너비가 다른 블록으로 배우는 수열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우는 보드게임이에요. 퍼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고요. 먼저 높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너비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서 이거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로직을 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각각 스텝 바이 스텝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활동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인터락이라는 보드게임이고요. 얘는 공간 지각력을 향상시키는 플러그 소켓 퍼즐이에요. 먼저 어떤 피스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된 모습도 이미지화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입체 퍼즐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네. 인터락이 은근 어려워요. 저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실제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워크북입니다. 거의 끝나가요. 이거는 즐거운 캠핑입니다. 네, Crazy Campe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워크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펜도미노 퍼즐로 평면 도형의 분할과 조합을 배우는 교구예요. 교구의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런 퍼즐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얘는 펜도미노 블록 쌓기라고 되어 있고요. 퍼즐판 채우기.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농장 Funny Farm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보드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폴리 아몬드 퍼즐로 평면 도형의 분할을 배우는 그런 교구예요. 그래서 먼저 피스들의 모양을 파악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합치는지, 어떤 다양한 퍼즐들 조각이 있는지 이제 퍼즐판을 채우는 거죠. 네,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각 피규어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붙임딱지도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질 것 같아요. 저 역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영어 교재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